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제의 대상을 줌인해서 들여다보는 줌인사이드 시간인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사람을 살릴 필수 과목의 의사가 부족해서 전쟁 같은 상황이 매일 펼쳐진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도내 의료 인프라는 얼마나 열악한지 또 대책은 없는지 김태구 회장, 강원도의사회 김태구 회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의사회는 현재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요, 회장님? 네, 저희 강원도의사회는 16개 시군과 5개 특별분해를 합쳐서 약 2,800여 명의 활동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 종주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해방 이후에 지금 저희 37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 임원진들 30여 명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021년에 회장께서 강원도의회에서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회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계신 건데, 회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성과, 활동을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늦었지만 선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회원민원 고충처리센터를 신설해서 회원민원 고충처리 해결에 주안점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군 특별분해를 방문해서 소통에 더욱더 방점을 두었고요. 젊은 의사들 리더십 트레이닝, 강원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던 점, 신규 회원들을 위한 개원 세미나, 인턴 교육, 그리고 각종 학술 대회, 그리고 유관기관들과 MOU를 맺어서 공익 활동을 같이 진행했던 점, 그리고 의료 현안들, 의료 지식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각종 방송 매체 활동들, 그리고 기부 문화, 최근에는 이제 저희 회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사예보 창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 하나씩 만들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원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면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응급 환자가 마땅한 병원과 의사를 찾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하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대로 치료받으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뜻하는 치료 가능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강원자치도라고 합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의료 인프라가 어느 정도 열악한 상황이에요, 회장님? 네, 국내와 비교해서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치료 가능 사망률이 21년 기준 약 49.6명이고 전국 평균이 44.7명이니까 조금 높습니다. 네. 특히 서울과 비교하면 약 11명 정도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 통계를 집계하면 132명 정도 됩니다. 결국 이러한 원인은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넓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적절한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이 부족하고 골든타임 내에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실 접근성이 좀 낮은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들이 조금 지리학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저희 병상 300병상 이상 병상들이 좀 부족한 곳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OECD 기준에서 저희 국내 저희 강원도가 스위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치료 예방 사망률이 낮습니다. 그렇게 전국 평균에서는 조금 높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8월 10일에 마감된 2023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도내 의료기관 대부분이 한두 명 정도 지원하거나 지원자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네, 맞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모집 공고를 낸 과가 대부분 저희들이 우려했던 필수 의료과들입니다. 전국 수련병원 44곳의 답변을 기준으로 360명 중에 한 30% 정도만이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강원도는 국립대학병원인 강원대학병원에서 8명 중에 1명만 응시했으니까 상당히 더욱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고
또 지방의대에 진출했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과 맞물려서 그런 것 같고, 더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가속화된 게 전문의들이 수련의들의 역할을 대신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가중되고 또 이탈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필수의료 전공을 깊이 하는 이유,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좀 저희들이 분석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저희 수련 중이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기소율이 일본의 263배, 영국의 한 9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젊은 친구들이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젊은 의사들의 유인책을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내 의료기관에서 전문 이탈은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개선된 근무 환경을 제시를 하고 또 예전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를 해도 도내 병원에 남아있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의료진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희들이 2020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아마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어려움, 세 번째가 사회적인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정주 여건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개선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특히 출신 지역하고 현 근무지를 일치율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전국이 36.2%인데 반해 저희 도는 15.3%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과거 강릉 아산병원이 신설될 때 그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가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는 뭐 실수령액이라든지 아니면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어려움, 그다음에 소득세 감면 등 이런 개선책이 좀 나와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존의 병원을 이탈하거나 퇴사하는 이유가 수도권 내 다른 병원으로 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 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2028년 이후에 수도권 내 병상 수가 최소 6,000병상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내 공공의료 붕괴는 더 가속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저희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6,000병상 이상이 생기면은 의료진의 이탈이 약 8,800명 정도의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료진들이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아마 의료인의 이탈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료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 부재와 그다음 허점을 노려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 대형병원으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가게 되면은 의료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이용 체계가 붕괴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향후에 정부 정책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병상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 지자체에서도 지역 어떤 표심보다는 국민 어떤 건강을 위해서 좀 통합적인 사고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에는 수술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즉시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술할 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이 필수 진료 전문의를 모두 갖춘 도내 의료기관이 10곳 중에 3곳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장님. 그로 인해서 도내에서만 연간 13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회장께서는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네, 사실은 의사수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지역이라든지 직역에 따라서 많다 하는 곳도 있고 부족하다는 것도 느끼는 것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진단과 분석이 좀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우선 데이터 입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한 15만 정도 됩니다. 네. 활동의사가 한 13만 정도 되죠. OECD 기준으로서는 일본과 비슷하게 한 2.34명 정도 의사 수가 좀 적게 보고가 되고 있지만은 다른 부분들, 즉 저희들이 의료 데이터라든지 보건 의료 데이터를 전부 다 종합했을 때
뭐 국가 건강 수준이라든지 검진, 예방 접종 또는 뭐 암 사망률, 5년 생존율, 보건의료 접근도 모든 데이터가 가성비로 따지면 아마 제가 볼 땐 전 세계 1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저희들이 젊은 의사의 비율이나 인구 대비 의사 증가율은 우리나라 OECD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에서도 과거에 발표 자료에 지금 현 인구 10만 명당 의대 입학 정원이 일본,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다. 줄여야 된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논의가 시작된 게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나왔고, 예. 지방의 의사수가 적다. 그리고 대형병원의 환자 진료를 받으러 가서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아마 것 때문에 이런 의사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의사수 부족 문제는 필수 의료를 전공하려고 한 인원이 부족한 거고 지방의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부분들이 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결국은 수도권 집중, KTX 교통망 발달, 네. 양질의 의료에 대한 선호, 그리고 환자 의료 체계가 전체적으로 붕괴됨으로 오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불균형을 먼저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은 저는 의사들이 왜 기피하는지, 왜 떠난지에 대한 어떤 답을 풀면은 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MZ세대의 특성을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필요하고 필수 의료진에 대한 직접 지원 또는 진료 환경 개선 그리고 의료 취약지 재정 지원 그리고 이게 의료보험 재정이 아닌 기금 내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만 이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은 과연 이 정원에 따른 부작용, 의료보험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의료 이용의 현등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부 주도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공정한 어떤 논의를 거치고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반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를 충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에 혹시라도 뭐 정원이 된다면 지방 의과대학의 입학 기회를 지역 출신들에게 좀 더 증가해서 의대 정원이 좀 설계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 정책, 지방 전공의들의 수련 정원 확대 정책이 병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도내 의료기관 원장들하고 도가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6월에도 공공의료 태스크포스 팀 주관으로 회의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 등을 언급하셨다고 하죠. 어떤 얘기들이 논의됐는지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 그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40명에게 4억 8천만 원의 예상을 저희들이 배당받았었고 2차적으로 필수 의료과를 떠나려고 하는 이탈 의료진에 대한 저희들이 정책 배려가 다음 후속 조치에서 회의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도의사회 회장으로서 남은 임기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지 향후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 정리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저희들 늘 뭐 돌아보면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지난 3년간 열심히 임원진과 함께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뭐 회원들 말씀 더 경청하고 더 많은 생각 공유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목표들이 생겼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또 의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강원도의회 김태구 회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네요. 모쪼록 도내 의료기관에서도 위급 시에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료진들이 곳곳에 포진이 돼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